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피해독으로 만성질환 치료하기입니다. 지언이는 선재광, 펴낸 것은 전나무숲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만성질환 전문의이자 피해독 전문가이다.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 대한한의원 원장이다. 저자는 음지의 제왕, 생로병사 등 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청혈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끗했던 혈액이 오염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고 건강한 혈액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혈액이 탁해지면서 혈관벽에 각종 노폐물이 들어붙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질병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루에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가? 평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묻는 질문이지만 아마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평소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혈액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움직임이 적고 스트레스 많은 생활. 산업화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농사를 지었고 먼 길을 걸어서 다녔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말벗을 직접 찾아다녔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를 사는 우리는 주로 실내에 앉아서 생활하니 움직임이 많지 않고 운동시간은 따로 내야 할 수 있으며 햇빛을 쬐을 수 있는 기회도 적다. 경쟁의 일상화로 스트레스는 차곡차곡 쌓이지만 술, 담배, 폭식과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한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혈액은 탁해지고 몸속에 독소는 쌓인다. 과식과 야식도 혈액을 탁하게 하는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탄수화물 2~3시간, 단백질은 4~5시간, 지방은 7~8시간 정도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최대 12시간 이상도 걸린다. 그런데 과식을 하면 소화되는 시간이 더 길어져 위장을 지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도 대변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소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위장에서 소화, 흡수, 배설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다른 기능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또한 흡수되고 남은 영양분이 지방으로 전한, 축적되어 혈액을 탁하게 하고 복부와 내장을 살찌게 한다. 혈액이 오염되면 나타나는 증상. 혈액이 오염되면 인체는 각종 증상과 질병에 시달린다. 1차 증상은 육체적, 정신적 피곤이 풀리지 않은 것이고 2차 증상은 기미와 다크서클,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등 각종 장기나 관절의 염증, 손발 저림,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결석,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발전한다. 즉 혈액이 탁해져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고혈압,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당뇨병,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고지혈증, 혈관이 딱딱해지면 동맥경화,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된다. 이처럼 만성질환은 혈액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혈관을 깨끗이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미 혈액이 오염됐다면 오염된 혈액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많은 의사들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운동하라고 조언하는 것도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40대부터는 누구나 피해독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40대부터 시작되고 5, 60대에 절정이 이른다는 점에서 40대는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출발점인 셈이다. 최근에는 20대, 30대도 바쁜 생활과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으로 혈액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독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가 해야 할 일이다. 혈액검사 자주 해야 할까? 통상적으로 하는 혈액검사로 혈당 수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혈구 수치, 전해질 상태, 간 기능 등 20가지가 넘는 세부 항목의 수치를 알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서 비정상 수치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면 50세가 넘었으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다고 해서 혈액검사를 자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하는 조기검진이나 혈액검사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검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치료의 가능성이 커지고 환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에서 혈압 수치, 혈당 수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면 무조건 약을 처방하는데 아무런 증상과 이상이 없는데도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면 이 많은 검사들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검사인지가 궁금해진다. 환자를 위한 검사도 많지만 의사나 제약회사를 위한 검사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의 검진 기술은 엑스레이, CT, MRI를 통해 작은 해부학적 이상을 찾아내고 생화학적, 유전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세밀한 변화까지 추적할 수 있을 만큼 발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검진 기술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기술의 발전이 과잉 진단과 치료를 부르는 것은 아닐까? 혹자는 더 많은 사람들을 검진하고 치료하는 것이 수명 연장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배경에는 상하수도의 설치로 청결해진 환경, 풍족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이 있다. 서양의학은 병원, 연구소 등의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현대화된 거대한 자동화 의료기기와 장비로 검사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 그러다 보니 거대 자본의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끼어들 여지가 다분하고 그 결과 만성질환 관리에도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정착된 것이다. 그렇다고 서양의학의 의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서양의학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고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성질환의 경우 서양의학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한 실정이다. 약에 의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서양의학의 단점을 동시에 봐야 한다. 천연약재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침으로 기혈의 흐름을 활성화하고 뜸으로 면역 기능을 상승시키는 한의학적 치료로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피해독에 좋은 청혈주스. 피해독에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청혈주스를 마시는 것이다. 청혈주스 만드는 법. 당근 2개, 사과 1개, 귤 1개, 양파 조금, 생강 조금, 물 300cc. 만드는 방법. 1. 당근과 사과는 깨끗이 씻어 껍질째 잘게 썬다. 사과씨는 버린다. 2. 귤은 껍질을 벗긴 후 잘게 쪼갠다. 3. 양파와 생강은 깨끗이 씻어 껍질째 잘게 썰고 다진다. 4.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믹서에 넣고 물을 붓는다. 5. 마시기 편하게 큰 건더기가 없도록 간다. 저 개인적으로 당근 1개는 살짝 찌고 사과 1개를 갈아서 주스로 마신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배변이 개선되고 피부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청혈 주스를 마실 때 주의할 점. 귤이 없으면 키위, 딸기, 포도, 오렌지, 자몽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혈압약을 먹고 있는 환자는 자몽과 포도 대신 다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몽과 포도를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간 해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장이 약하거나 열이 많은 사람은 생강과 양파의 약성 때문에 섭취 후 위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열이 상기되어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도 드물게 생긴다. 이럴 때는 양파와 생강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 처음에는 미량만 넣어 먹다가 익숙해지면 차츰 양을 늘려간다. 무와 우엉은 청혈 주스와 따로 먹는 것이 좋고 다른 건강기능식품은 점심이나 오후에 먹거나 식후에 먹는 것도 괜찮다. 두부 쉐이크는 청혈 주스를 마신 지 30분 뒤에 먹고 밀가루 음식은 청혈 주스의 효과를 떨어뜨리니 섭취를 줄여서 한다. 청혈 주스를 마시는 동안에는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고 고구마와 단호박의 섭취를 다소 줄이는 것이 좋다. 당근, 고구마, 단호박의 주성분이 베타카로틴인데 청혈 주스에 들어가는 당근만으로도 필요한 만큼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고기를 먹을 땐 생강과 함께. 소고기에는 몸에 좋은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단백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필수 영양소다. 소고기의 단백질은 체내에서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사용된다. 소고기에는 지방도 풍부하다. 하지만 혈액 속에서 제일 잘 굳는 것이 소고기의 지방이다. 소고기의 지방은 체온 36.5도에서 분해되지 않고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찌꺼기가 된다. 이렇게 굳은 지방은 혈전을 만들고 혈전은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소고기의 지방을 안전하게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과 함께 소고기를 섭취하는 것이다. 생강은 소고기의 지방을 분해해서 굳지 않게 하므로 생강을 소고기와 함께 먹거나 소고기를 먹은 뒤에 생강차를 마시면 혈액이 정화되고 소화력까지 좋아진다. 또 생강만큼이나 소고기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것이 계피이니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돼지고기를 먹을 땐 새우젓, 양파와 함께. 돼지고기는 체내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돼지고기의 지방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 위장에서 녹은 뒤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아라키돈산, 리놀산 등 돼지고기 속에 함유된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은 탄산가스를 중화시킴으로써 폐에 쌓인 독성물질을 중화시킨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은 고열량 식품이다. 과잉 섭취를 하면 안 되고 섭취할 때 곁들이는 식품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곁들여 먹기 가장 좋은 것이 새우젓, 표고버섯, 양파다. 새우젓의 효소는 고기 맛을 좋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 표고버섯에는 양질의 식이섬유가 많아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양파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닭고기는 껍질을 제거해서 조리한다. 닭고기의 지방 중 70%가 불포화 지방산인데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지방이 근육과 껍질 사이에 있어 조리 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3대 필수 영양소를 모두 갖춘 청국장. 밭에서 나온 소고기라고 불리는 청국장은 콩으로 만들어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등 3대 영양소를 모두 갖춘 탁월한 건강식품이다. 청국장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웬만한 약보다 효과가 뛰어난 항산화제이자 피해독제로 작용해 면역 체계를 지키고 노화를 지연시킨다. 피를 맑게 하는 해조류, 다시마, 미역, 톳, 김 등 해조류는 영양면에서는 채소와 비슷하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채소보다 훨씬 크다. 해조류에는 단백질이 평균 10% 정도, 지질이 2에서 4% 정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식이섬유와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장작용은 물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당분과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수분을 흡수해 배변의 양을 늘리고 수분이 부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든다. 다시마, 미역, 톳 등에서 추출되는 알긴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많이 움직이고 긍정적으로 살기.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다. 이때 피곤하다고 느낄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된다. 산책 삼아 숲과 나무가 우거진 공원을 걸으며 폐활량을 늘리고 신선한 산소를 흡입하면 혈액을 깨끗이 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자신을 괴롭히기보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기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피해독을 하면서 살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